안녕하십니까, 어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논문과 함께 몰더블 덴틴 파우더를 이용하는 사이너스 클래스 2 3 증례를 한 환자에 있어서 좌우측에 동시에 수술한 경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환자의 좌우측,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측은 사이너스 플로어 약 3.3mm, 좌측은 약 5.1mm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시에 수술하고 마침 약 7년 정도의 팔로우업이 가능한 환자가 있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환자는 우측 부위에는 클래스 3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하였고, 좌측은 사이너스 클래스 2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본그라프트를 한 경우입니다. 각자 술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사이너스 클래스 3입니다. 플랩 열고 라테럴 윈도우 본 인시전해서 오픈하고, 지금 보이시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입니다. 엘리베이션 하고 3개 임플란트 프랩한 후 지금 드릴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올라가는 텐트 친다고 하죠. 텐트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임플란트 3개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몰더블 덴틴 파우더를 사이너스 플로어 하방으로 임플란트 주변으로 감싸서 이식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한 팩 몰더블 오토비티 덴틴 파우더 한 팩이 0.3cc이므로 0.3cc가 클래스 3인 경우에는 약 하나 반의 임플란트 1.5개를 커버할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3개 임플란트에선 2팩, 즉 0.6cc 정도이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3개를 발치했을 경우에는 2개 이치하면 충분하겠죠. 패킹하는 모습이고, 지난 시간에는 약간의 라서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몰더블이고 웨터빌리티가 매우 우수해서 움직이지 않고 사이너스 멤브레인 바깥쪽으로 새 나가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라테럴 코티칼 플레이트 리포지셔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트 포스트 오피에 지금 이쪽에 코티칼 본이 보이고 저희가 이식한 덴틴 파우더가 보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클래스 3인 경우에는 덴틴 파우더가 오펙하게 조금 보이죠. 여기 6개월 후의 모습이고 완전히 녹으면서 새뼈를 형성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이 7년 후의 모습입니다. 바칼, 팔라탈, 특히 바칼 쪽에 완벽하게 코티칼 본과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하우징에 캔슬러스 본을 형성하고 마지널 본에 사운드한 코티칼 본을 잘 유지하고 있죠. 어찌됐건 임플란트 하우징을 사이너스 내에서 잘 유지하고 관리한 상태에서 임플란트의 기능에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3D 이미지로 보면 코티칼 본, 캔슬러스 본, 이 사운드한 코티코 캔슬러스 본이 임플란트 전체를 잘 감싸고 있다. 단지 임플란트 4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3개 내지 4개의 피치가 7년 동안에 흡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흡수되는 경우에는 인플라마토리,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리접션이 많지만 현재 이 넥 에어리아에 코티칼 본이 매우 사운드한 것으로 보아서는 세프틱 리접션으로 보여서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흡수로 보입니다. 이를 NGO로 보면 좀 더 확실하시죠. 이 안에 사이너스, 임플란트 에이펙스를 싸고 있는 뼈, 사운드한 코티코 캔슬러스 본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측의 사이너스 클래스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전 상태고 플랩 열고 그대로 임플란트 프랩을 하게 됩니다. 프랩을 하고 퍼포레이션이 된다고 봐야죠. 사이너스도 오픈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각 프랩한 홀로 지난번 보신 대로 몰더블 덴틴 파우더를 원통형으로 손가락으로 잘 말아서 여기다 꽂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넣을 때는 쉽게 들어가지는 않으므로
볼 바니셔나 또는 아말감 플러거 등을 사용해서 잘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양도 임플란트 한 개의 반팩 0.15cc 정도가 적당하다. 즉 한 팩 0.3cc면 두 개의 임플란트를 클래스 2 어프로치 시에는 사용해도 충분하다라고 경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어넣는 모습이고, 다 집어넣은 후에는 알베올라 본 포션에 남겨놓은 상태로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어넣고 웨터빌리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준비된 프레퍼레이션 된 홀을 채우고 있는 덴틴 파우더가 보이고, 여기에 그대로 임플란트를 밀어 넣어서 식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이때 사이너스 클래스 2로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집어넣은 것은 양이 많지가 않으므로 사이너스 클래스 3에서 라테랄 어프로치에서 몰드를 패킹한 것과 달리 레디오 루슨트하게 보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덴틴 파우더 자체가 콜라제너스 네이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6개월 후의 모습인데 잘 오가니제이션 되고 있는데, 7년 후의 경과를 보시면 사이너스 플로어가 무너져 있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로 임플란트 에이펙스까지 뼈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3D 이미지로 보시면 사운드한 코티칼 본을 넥 에어리아에 형성하고 있고, 사이너스 내 에이펙스도 잘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이너스 클래스 3와 같이 완전히 덮어버린 것과 같이 뼈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양이 올라가서 임플란트 에이펙스의 끝을 잘 뼈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은 사이너스죠. 우측의 사이너스 클래스 3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의 넥을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도 3개 내지 4-5개의 피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계 부위의 코티칼 본이 사운드하고 브렉다운 깨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여기도 역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나 또는 인플라마토리 오리진의 리접션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어스텝틱 리접션으로 보여서 사운드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2인 경우에는, 즉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본 그래프트, 덴틴 그래프트를 할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나당 약 반팩 0.15cc면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디오그래프로 볼 때는, 라테랄 어프로치로 할 때는 비교적 많은 양이 2보다 들어가기 때문에 레디오펙한 양상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클래스 2로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할 경우에는 레디오펙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메이저 컴포넌트가 콜라겐이므로 적은 양을 넣었을 때는 레디오 루슨트하게, 즉 사이너스 멤브레인 시크닝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3cc, 0.15cc를 넣었을 때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인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덴틴 그래프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7년 후에도 사이너스 클래스 3에 술식을 한 곳에 코티코 캔슬러스 본은 매우 건전한 상태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에이펙스까지 훌륭하게 본 카바를 잘 하고 있고, 사이너스 2인 경우에 있어도 적은 양을 넣었지만 에이펙스에 전혀 문제 없이 본을 잘 형성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사이너스 2, 사이너스 3에서 덴틴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거를 임플란트로 포커스를 맞춰보면 7년 지난 경과가 지난 후에 사이너스 내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뼈가 잘 만들어졌고 또 유지 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사이너스의 알베올라 본에 해당하는 부위는 많은 양의 흡수, 3개 내지 5개의 피치가 흡수된, 물론 7년 이후의 흡수라서 또한 비염증성이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알베올라 본은 변화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 16, 17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이너스에 대한 고려, 뼈이식은 저희가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사용하기에 있어서는 역시 알베올라 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임플란트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임플란트 수술 후 5개월째 우측 클래스 3 좌측 클래스 2의 모습인데, 이때 5개월에 이미 약 3mm 정도의 알베올라본의 흡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사이누스는 뼈를 향상하고 있음으로 저희가 지금 리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이후에도 보시면 알베올라본은 많이 흡수되어 있고 사이누스에는 아무 변화가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좀 전 3D 이미지로 확인하셨죠. 즉 초기 5, 6개월의 알베올라본의 흡수가 그 후 임플란트 관리에 있어서 흡수되는 모든 양의 전체 양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교과서 또는 메타 어널리시스에서 나온 논문들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죠. 즉 초기 5, 6개월에 흡수되는 알베올라본에 흡수되는 양은 전체 임플란트의 라이프 스팬에 있어서 흡수되는 양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를 이 7년 팔로우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라테랄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클래스 3보다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적은 양의 덴틴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다. 롱텀으로 보면 둘 다 별 문제 없이 사이누스 내에서 뼈를 잘 만들고 유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알베올라본에 대한 관리 및 포커스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 사진에서 알 수가 있죠. 5개월에 흡수된 양이 7년 동안 흡수된 양과 거의 유사하거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교과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비록 사이누스에 관한 수술을 하였지만 유지 관리는 알베올라본에 신경을 써야 된다. 오늘의 메인 주제이자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역시 사이누스를 가지고 이와 비슷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닝이었습니다.